안녕 얘들아, 반가워. 오늘은 다정한 버전으로 해볼 거야. 눈은 2시간에 나눠서 강의를 할 건데 오빗은 고락에서 다 배워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나지? 오늘은 아이리드, 눈꺼풀하고 라크리말 아파라투스, 눈물이 나오게 하는 기관들, 아이보르 일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오빗을 외우긴 했지만 오빗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음, 오빗은 엑시스라는 이름이 있어. 오빗이 미디알 월과 레터럴 월 사이에 미디알과 레터럴 사이에 가운데를 지나는 축을 오빗 엑시스라고 불러. 또 오빗에는 옵티컬 엑시스라는 것도 있단다. 이건 뭐냐면 빛이 들어오는 경로야. 여기 그림에 보면 12시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겠지? 예. 양쪽 눈 다 앞쪽을 이 아이볼이 가운데 있는 아이볼이 옵티컬 엑시스 앞쪽을 향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아이볼이 오빗의 뒤쪽 에이펙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붙어 있는 신경이 오빗의 포스티리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포스테로 미디알 쪽에 붙어 있게 되는 거야.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오빗 엑시스가 이루는 각도는 80도란다. 그리고 아 말을 잘못했네. 미안해. 예, 양쪽 레터럴 월이 오빗의 레터럴 월이 이루는 각도는 90도야. 그리고 오빗의 엑시스 양쪽 엑시스가 이루는 각도가 45도야. 여기는 평행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양쪽으로 90도니까 가운데를 나누면 당연히 45도겠지. 그 외에도 45도를 절반 나눈 각도에 대해서도 학습 목표에는 아이리드의 구조, 눈물샘의 위치, 눈물 분비 구조, 아이볼의 층과 구조, 눈에 있는 근육의 종류와 신경 분포, 또 옵살믹 아터리라고 부르는 것의 브랜치, 그 중에서 특히 망막 중심 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의 분포와 중요성이 학습 목표 A로 되어 있어. 그 중에 먼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아이리드는 앞쪽에서 보면 위쪽 눈꺼풀과 오른쪽 눈꺼풀 속에 뭔가 들어있단다. 약간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연골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서포팅, 지지를 하는 층이 들어있어. 자기 눈꺼풀 한번 만져볼래? 예. 조심해서 살살 만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혹시 느껴지지 않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위쪽에는 superior tarsus, 아래쪽에는 inferior tarsus가 있고 얘네들은 뼈에가 붙어 있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여기 그림에 보면 이쪽에 끈이 하나 있지? 미디알 쪽, 코 있는 쪽에도 있고 귀 있는 쪽에도 끈이 있는데 얘네들을 팔페브랄 리가멘트라고 불러. 그래서 미디알 앤 레터럴 팔페브랄 리가멘트가 좌우에서 붙들고 있고 또 superior, inferior 탈수스 위아래로는 septum이라는 구조가 오비스로 탈수스를 부착시켜주고 있어.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눈 뒤쪽 공간과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이 septum과 타수스로 완전히 분리가 된단다. 신기하지? 자, 눈꺼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거는 눈꺼풀을 세디탈 섹션을 해놓은 거고 3시 방향이 앞쪽이고 9시 방향이 눈 알이 있는 쪽이야. 눈 알이라고 하는 이유는 해부학 한글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었어. 처음에는 아이볼을 눈알이라고 하지 않고 눈깔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해부학 교수들이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눈깔은 눈알을 너무 비속어화한 것이다 해서 눈깔은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안 썼으면 좋겠어. 이 안에 탈수스가 들어있지. 타살 플레이트라고도 하고 탈수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 속에 들어있는 판처럼 보이는 애야. 눈꺼풀의 바깥쪽은 스킨, 피부가 있고 안쪽에는 점막이 있단다. 안쪽에 있는 점막 이름은 컨정타이바, 결막이라고 해. 들어봤지? 결막염. 이 눈꺼풀 속에는 근육이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 오비큘라리스 오큘리는 기억나니? 오비큘라리스 주변에 있는 오큘리, 눈 주변에 눈을 뱅글뱅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단면으로 보이는 거고, 오비큘라리스 오큘리가 수축을 하면은 눈을 감게 돼. 리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오리스는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란다. 아직 근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설명이 조금 이따 나올 거야. 팔페브레, 눈꺼풀을 리베이터, 올린다. 수피리오리스, 위로 올린다는 뜻이야. 동영상 보고 있으면 잠 오지? 그래서 리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오리스가 컨트랙션을 해야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얘는 우리 몸에서 작은 근육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업 받을 때는 특히 얘가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 근육이 된다고도 해. 눈꺼풀 속에는 또 여러 가지 샘들이 있단다. 실리아리 그랜드 같은 경우는 다른 몸에서도 보일 수 있는 털 옆에 있는 시베이시어스 글랜드랑 비슷해. 그래서 속눈썹 있지? 속눈썹에 실리아리 글랜드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안쪽에는 타살 글랜드라고 타살 플레이트 속에 글랜드가 있어. 이 글랜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6시 방향에 이 구멍 보이니? 이 구멍이야. 자,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좌우로 한 거의 1cm 조금 넘게 이렇게 쭉 옆으로 타살 플레이트에 따라 놓여져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잠깐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해놓고 거울 앞에 가서 눈꺼풀을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 눈꺼풀을 위로 살짝 뒤집으면서 속눈썹 안쪽을 쳐다보면 이 실리아리 타살 글랜드의 오프닝이 노란 선처럼 보일 거야. 여기에 다래끼 같은 게 끼기도 하지. 다래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뭐 되는 수가 있어. 꼭 안과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 이 다래끼가 안다래끼인지 속다래끼인지 이런 말 들어봤지?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눈꺼풀을 뒤집은 다음에 손을 놨는데도 눈꺼풀이 뒤집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건 왜 가능하냐면 타살 플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이것이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과 의사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단다. 환자 눈꺼풀, 윗눈꺼풀 위에다가 면봉 같은 걸 살짝 대고 눈꺼풀 아래쪽을 절반을 탁 접어서 올리는 거야. 물론 그냥 올리려고 하면 환자가 이걸 왜 대지? 아픈 거 아닐까?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잔뜩 쓸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환자의 시선을 돌려야 돼. 예, 그래서 눈꺼풀 위에다가 면봉을 댄 다음에 갑작스럽게 물어보는 거지. 뭔가 다른 신경 쓰일 만한 걸 물어보고 그게 뭐지? 하고 환자가 생각하는 사이에 얼른 눈꺼풀을 뒤집으면 이렇게 타살 플레이트를 뒤집어서 눈꺼풀 안쪽을 볼 수가 있어. 결막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결막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눈꺼풀 안쪽을 덮을 뿐만 아니라 눈꺼풀을 가장 안쪽에서 한번 꺾인 다음에 눈알에 흰 동자까지 덮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눈이 겉에 흰 동자가 있잖아. 그게 사실은 흰 동자는 결막을 통해서 보이는 거야. 결막은 투명하거든. 그 투명한 막이 그 흰 동자 있는 부분을 덮고 있어서 보통 때에는 결막이 잘 안 보여. 근데 눈이 빨개지면 그 흰 동자 있는 데가 빨개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건 그동안 안 보였던 결막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결막 속에 있던 혈관이 확장되면서 눈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거란다.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하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결막에도 어, 팔페브랄 컨정타이바는
눈꺼풀 쪽에 있는 결막이고, 이게 꺾인 다음에 흰 동자를 덮으면 벌브라는 것은 이렇게 구처럼 생긴 걸 얘기하는 거잖아. 아이볼을 벌브라고 해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벌박 컨정티바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팔페브랄 컨정티바가 접혀서 벌박 컨정티바가 되는데, 이 접히는 부분을 컨정타이발 포닉스라고 불러.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물주머니, 눈물주머니가 생기거든. 그걸 컨정타이발 색이라고 해. 팔페브랄 피쉬라는 말도 있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그림에서 보면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사이지.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 보인다 하고 보이는 부분이야. 눈을 감고 있으면 팔페브랄 피쉬가 완전히 닫히는 거겠지. 눈 앞에서 보면 이 사람은 팔페브랄 피셔를 몽땅 띄운 다음에 아래쪽 눈꺼풀을 잡아당겨서 더 크게 만들어 놨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면 해부학이라고 부르지, 서피스 아나토미인데, 여기 보면은 스클레로코니알 정션이라는 게 있어. 흰 동자가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스클레라고, 코니아가 그 안쪽에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갈색 혹은 짙은 브라운색을 띠고 있잖아. 그것을 이제 그 부분을 덮고 있는 부분이 코니아가 되겠어. 코니아는 투명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공이라든지 홍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스클레로 코니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야. 이걸 책에 따라서는 코니오 스클레랄 정션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답은 스클레로 코니아 정션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교 선생님이 스클레로 코니아를 하고 코니오 스클레라가 똑같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 여기 보면 팔페브랄 컨정타이바를 뒤집어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 팔페브랄 컨정타이바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아네미아 때, 그러니까 빈혈이 있을 때 확인하는 곳이야.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아랫눈꺼풀을 이렇게 까고 쳐다보잖아. 그건 내가 누군지 확인해 보려는 게 아니라 아랫눈꺼풀 속에 있는 혈관을 쳐다보는 거야. 보통 때는 빨갛게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빈혈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혈관들이 작아져 가지고 창백해 보일 수 있단다. 여기 보면 레터럴 앵글이라고 돼 있지. 여기는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만나는 곳이고, 코 있는 쪽으로는 미디얼 앵글이라는 게 있어. 예전에는 내가 이거 강의 때 설명하려면 학생들한테 막 위에 팔페브랄 이쪽에 있는 눈꺼풀과 아래쪽에 눈꺼풀이 만나는 각이고 막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건 뭐냐면 미디얼 앵글은 앞트임할 때 찢는 곳, 레터럴 앵글은 뒤트임할 때 뜯는 곳, 찢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눈물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눈물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오른쪽 눈이거든? 눈물이 어디서 분비되나요? 하면은 사람들은 어디를 되게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켜.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으면 구멍이 하나 있지? 이게 팔페브랄 펑툼, 구멍이란 뜻이, 라크리말 펑툼. 이게 나오는 구멍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구멍인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밖으로 넘치거든?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마치 여기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쪽으로 눈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라크리말 펑텀이라고 부르고, 라크리말 펑텀이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자세히 보면 약간 주변이 올라와 있단다. 화산처럼 약간 올라온 다음에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화산처럼 약간 올라온 부분을 라크리말 파필라라고 불러. 근데 이건 몰랐지. 아랫눈꺼풀 아니고 윗눈꺼풀에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잠깐 포즈를 해놓고 거울을 갖다 놓고 윗눈꺼풀을 살짝 뒤집어가지고 까보면 윗눈꺼풀에도 구멍이 하나 더 있어. 꼭 찾아봐야 된다. 눈물 샘은 어디냐면 라클만 글랜드가 놓여있는 포사라고 해서 스컬에서 설명을 본 거 기억나니? 오빗의 superior lateral 쪽에가 놓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물이 나는 것은 양쪽 눈의 위 바깥쪽에서 눈물이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래서 거기서 익스크리토리 덕트를 통해서 눈물에서 눈물이 빠져나오게 돼. 그 다음에 빠져나온 눈물은 윗눈꺼풀 위에 모이겠지. 어디에 모이냐면 superior conjunctival phoenix라는 곳에 그 포닉스 속에 쐐기 있다고 그랬잖아. 그 안에 눈물이 좌우로 쫙 이렇게 놓이게 되고 눈을 깜빡하면서 그 눈물이 눈 전체를 코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눈 앞이 항상 눈물로 촉촉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눈물이 들어가는 것은 좀 전에 있던 펑텀으로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 조직 속에 우리 피부 속에 이 위아래에 관이 들어있어. 근데 이 관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카날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관이다 해서 카날리큘라이라고 불러. 라크리말 카날리큘라이는 좀 더 미디알로 가가지고 라크리말 쐐기라는 곳에 가서 모이고 라크리말 쐐기는 아래쪽으로 네이소 레크리말 덕트가 만들어져서 이거 기억나니? 스컬트 했었는데 그래서 인피리어 네이살 미에투스 쪽으로 뚫리게 돼. 고락 보면은 인피리어 네이살 미에투스를 내가 가르쳐 놓은 부분이 있을 거야. 이거 나중에 카데바 할 때도 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카데바 언제 하는 거니? 인피리어 네이살 미에투스 쪽으로 뚫린다. 이렇게 있어. 라크리말 펑텀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눈물이 정상적으로는 코 있는 쪽으로 이게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평소에도 계속해서 눈물은 만들어지고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코 있는 쪽에서 코 안으로 들어가면 코 안에는 혈관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따뜻해서 이게 그 안에서 증발이 돼. 그래서 보통 때도 계속 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라크리말 펑텀이 막히면 코로 못 들어가겠지. 그러면 라크리말 펑텀을 뚫어줘야 돼. 어떻게 뚫으냐면 구멍이 이렇게 보이니까 집에서 바늘을 불에다가 한번 소독을 해가지고 바늘 끝으로 라크리말 펑텀 있는 데를 콕 눌러서 뚫으면 큰일 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다가 잘못해서 상처라도 나면 라크리말 펑텀이 완전히 막히는 수가 있어. 그래서 안과에 가서 뚫어야 돼. 누가 이게 막히냐면 보통 성인들은 잘 안 막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속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눈곱도 많이 끼고 그러면 라크리말 펑텀이 막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잡고 너희들을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뚫어달라고 하면 뚫어줄 거야. 그리고 어린애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뭐 1년이나 2, 3년 된 어린애들도 계속 눈곱이 끼는 애들이 있거든. 잘 보면 이 라크리말 펑툼이나 카날리큘라이가 속에서 아직 자라지 않아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기계로 거기다 압력을 넣어서 뚫어지거든. 근데 애들은 그것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뚫어줘야 돼. 우리 아들도 3살인가 4살 때 그거 뚫었는데 전신 마취해서 너무 속상했어. 눈물 신경지배는 중요해. 복잡하더라도 여러 번 보면 외울 수 있을 거야. 페이셜 러브, 그레이트 페트로살 러브, 디페트로살 러브, 노브 테리고이드 캐날, 테리고팔트 갱글리아, 라크리말 글랜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눈물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너희들의 애환 같은 거 말고 눈물에는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 거의 대부분 물이긴 한데 뭐 프로테인들 같은 게 들어있대. 그리고 라이소자임 같은 것도 이뮤글루민 A도 들어있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근데 너희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은 사실 이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 속상할 때도 나고, 아파도 나고, 기뻐도 나고, 무기로도 쓰잖아. 그런데 신기한 것은 때려서 그냥 아플 때 나는 눈물하고 정말 마음이 속상해서 나는 눈물하고 눈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대. 그래서 정말 속상했을 때 나는 눈물 속에는 사실은 스테로이드가 좀 더 나오거든.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만 나는 스테로이드야.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온대. 신기하지? 우리 쌍꺼풀을 많이 하잖아. 요즘은 쌍꺼풀 안 하는
게 유행이기도 한데 예전에는 쌍수가 엄청 유행했었어. 그래서 쌍수를 하면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 여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고 화장까지 해놓으면 변신이 아니라 친구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많이 바뀌더라고. 아무나 쌍꺼풀을 한다고 다 쌍꺼풀이 예쁘게 잘 되는 건 아니야. 자기 얼굴을 봐가면서 해야 돼. 얼굴을 어떻게 보냐면,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안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되고, 뭐, 자기 얼굴은 자기가 잘 알겠지만, 크게 나누면 사람들 눈에는 동양적인 눈과 서양적인 눈이 있어. 여기 보면은 3시 방향에 있는 게 서양적인 눈이고, 9시 방향에 있는 게 동양적인 눈이야. 누군지 알겠니? 서양적인 눈과 동양적인 눈. 서양적인 눈은 오드리 헵번이고, 동양적인 눈은 연하 누나지. 자, 이 두 눈의 차이점은 뭐냐면 눈이 크다 작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이 아랫 눈꺼풀이 아래로 처졌느냐 판판하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야. 서양 사람들은 아랫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단다. 그래서 눈도 더 크게 보이고 그런 눈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랫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눈은 윗눈꺼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쌍꺼풀을 해도 윗눈과 아랫눈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괜찮은데 아랫눈꺼풀이 판판한 사람이 윗눈꺼풀만 쌍꺼풀을 하면 니네 꼬막 아니? 꼬막을 까놓은 것처럼 눈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이 부추긴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건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 우리 아내는 아니 내 아내가 옛날에 별명이 오드리 될 뻔이었었거든. 오드리 헵번은 아니고 오드리 될 뻔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잘 어울린다. 오드리 될 뻔이라고 부르면 좋겠네 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오드리를 닮았는지 사실 소리 안 할게. 자, 아이보르 층과 구조. 눈은 맨 끝에 있는 C번 그림처럼 좀 생겼는데 이걸 잘 설명하려고 A번과 B번 그림을 만든 거고 A번 그림에서부터 차곡차곡 층을 추가해서 B번 그림, B번 그림에 층을 추가해서 레이어를 추가해서 C번 그림을 만들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놓은 거야. 가장 바깥쪽에는 파이브러스 레이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바스큘라 레이어가 안쪽에 더 안쪽에는 인너 레이어라고 하는 신경층이 놓여 있어. 바깥쪽에 있는 파이브러스 레이어는 코니아하고 스클레라, 각막과 공막이라고 불러. 공막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하얀색 눈동자를 얘기하는 거고 코니아는 완전 투명해. 그 다음에 나온 이 후관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로이드, 실리아리 바디, 아이리스 이렇게 불러. 얘들 뭐 포도막층이라고도 부르는데 혈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색깔이 짙고 그래서 포도막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 더 안쪽에는 레티나라고 부르는 신경층이 놓여 있단다. 여기 뒤에 보면 뒤쪽에서 신경 연속 연결되는 거 보이지? 이것도 잘 이해를 해뒀으면 좋겠어. 여러 사람들 눈을 찍어 놓은 건데 세상 사람들은 안에 있는 홍채의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지. 동공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똑같이 다 검정색이고 검게 보이고 홍채의 색깔은 뭐 파랗기도 하고 갈색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런데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 뭔지 찾아봐. 그렇지. 스클레라가 똑같이 하얀색이야. 그래서 동물 행동학자나 인류학 혹은 인류 체질학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외계인에 대해서 처음 막 지구에 착륙을 했는데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관찰을 하는 거야. 사람이란 것은 어떻다. 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관찰을 했을 때 이 흰 동자가 하얗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거야. 신기하지? 또 그런 예를 또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사람과 유인원은, 그러니까 원숭이류, 유인원을 나누는 기준 중에, 다르게 보이는 기준 중에 하나, 기준이 아니고 가장 큰 겉모습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꼬리 이런 거 아니야. 꼬리 없는 원숭이도 있거든. 그게 에이프든가? 그럴걸? 꼬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거야.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자라잖아. 원숭이는 머리카락이 안 자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해. 가령 원숭이가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건방져 보여. 그건 사람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우습기도 하지만 이상한 기괴한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사람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스클레라가 빨간색이지. 얘는 원숭이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스클레라가 하얀색이네. 딱 걸렸어. 포도막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혈관이 들어있어서 포도막이라고도 불러.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눈알을 꺼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부 시술할 때 눈알도 꺼낸다. 꺼내가지고 밖에 있는 스클레라하고 코니아를 뺀 다음에 눈알을 모양을 잘 유지를 시켜가지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고 눈알하고 포도알 큰 거 거봉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막 섞어.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서 이 중에 눈알 찾아봐라 그러면 빨리 못 찾는다는 거야. 비슷해서. 그래서 포도막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혈관층인데 이 포도막 혈관층은 코로이드가 거의 대부분이야. 여기 뒤에서부터 혈관층이 가운데 껴가지고 쭉 해서 이 앞에까지 이렇게 미안해 이 안에 신경층까지 들어갔네. 코로이드가 이렇게 앞쪽에 오는 이렇게 여기서 까맣게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실리아리 바디 아이리스 이렇게 코로이드 실리아리 바디 아이리스 이 세 부분이 바스쿨라 레이어야. 실리아리 바디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리아리 프로세스라고 툭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실리아리 머슬이라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근육도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하거든. 실리아리 프로세스는 아쿠아스 휴머라는 걸 만들어. 이거 액체인데 완전히 투명한 물이거든. 아쿠아스도 물이라는 뜻이고 휴머도 이제 액체란 플루이드라는 뜻인데 이것이 우리 이제 각막 뒤에 렌즈 사이에 액체가 들어있어. 그 액체를 여기서 만드는 거야. 실리아리 머슬은 이제 렌즈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고 이런 걸 알지. 그것을 조절하는 근육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홍채 그러면 한문으로 어떻게 쓸 것 같니? 얼른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한자 이런 거지. 근데 홍채 이렇게 써. 무지개홍 채색채. 너무 예쁘지? 한자 모양도 나 한자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모양도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중국 사람들 홍채가 무지개색이니? 그렇지 않지. 근데 아마도 이 글자를 만들었을 때는 서양 사람들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지? 그래서 홍채라는 말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 정확한 건 아니야. 나도 사실 찾아보지도 않았어. 니네가 한번 찾아볼래? 카톡에 올릴 사람은 올려도 좋겠네. 플러스 0.5점 해줄게. 제일 먼저 올리는. 여기 보면 아이리스, 이제 홍채지. 이거는 컨트랙타일 다이아프라금이라고 불러. 컨트랙타일이란 건 근육이 들어있는데 다이아프라금이라는 것은 막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근육이 들어있는데 막처럼 얇다는 뜻이야. 너희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속에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 밑에 그림에 보면 다일레이터 퓨필라이하고 스핑터 퓨필라이라는 근육이 있어. 퓨필, 동공을 다일레이터, 키운다는 것이고 스핑터, 줄인다는 뜻이잖아. 퓨필을 줄이는 근육이야. 그래서
다이렉트 퓨필라에는 이렇게 방사상으로 놓여 있어가지고 근육이 짧아지면 동공이 커진단다. 근데 스핑터 퓨필라에는 이렇게 동시분사로 되어 있어서 근육이 수축하면은 동공이 작아지게 돼. 그래서 다이렉트 퓨필라에는 교감신경이 와가지고 이 다이렉트 퓨필라를 수축시키면은 동공이 확장되고, 스핑터 퓨필라에는 부교감신경이 오면은 동공이 작아져. 그래서 우리 노는 보통 때에도 계속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사실 자세히 보면 살짝 이렇게 떨리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교감신경이 막 흥분돼서 내 감정이 올라오면은 동공이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동공이 커지면은, 예를 들면 내가 를 좋아하잖아. 그러면 동공이 커질 수 있겠지. 동공이 커지면 눈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눈 자체가 커져 보이면서 동공 수축만으로 눈이 사랑에 빠진 촉촉한 눈처럼 보일 수가 있대. 동공은 아주 살짝 커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람 눈이랑 또 놀라운 게 그 아주 작은 차이를 캐치해내서 육감적으로 안다는 거야. 저 사람 동공이 커졌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동공이 커지니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 왜 그러냐면 동공이 커지는 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앉아서 쳐다봐도 동공이 커지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나를 쳐다봐도 동공이 커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이 사람이 동공이 커졌네 하는 걸 보고 얘가 나를 좋아하네 이렇게 착각했다가는 아주 안 좋은 수가 있어. 펀더스라고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가끔 펀더스란 말 듣게 될 거야. 이거는 아이볼의 뒤쪽 부분, 뭐 딱 절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저 뒤쪽을 펀더스라고 불러. 레티나 세 번째 층이 망막인데, 이건 이제 신경축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신경층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레티나에는 특별한 구조들이 있단다. 첫 번째로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블라인드, 안 보인다는 뜻이네. 안 보이는 점, 맹점이라고 그러지. 들어봤지? 옵틱 디스크라고도 부르고, 여기는 레티나에서 빛을 감지해서 뭔가를 보잖아? 그러면 그 봤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야겠지. 뇌로 보내야 되려면 신경들이 신호를 모아가지고 뒤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전선들을 모으는 것처럼 이 옵틱 디스크라는 것으로 전선들을 쭉 모아가지고 빼내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는 전선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없어. 엑손들만 몽땅 모여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만 빛을 비추면은 빛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이거를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불러. 맹점보다 약간 미디알 쪽에 보면 마큘라 루티아라는 게 있어. 여기는 약간 뭐 한 1cm 조금 안 되던가 그 정도 크기인데, 루티아, 노란색 마큘라, 약간 노랗게 보여서 얘를 황반이라고 불러. 여기는 이거는 이제 옵티칼 엑시스 만나는 곳이야. 옵티칼 엑시스 기억나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아. 그래서 여기가 로드셀, 콘셀 나중에 배울 텐데, 밝은 빛을 감지하는 콘셀들, 색깔을 관련되어서도 기능을 하고,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놓여 있고, 자세히 조직학적으로 관찰해 보면 마큘라 루티아 한가운데에 포비아 센트랄리스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어. 센터에 있는 포비아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된 에어리어라고 부르고, 마큘라 루티아는 어큐트 비전, 포비아 센트랄리스는 모스트 어큐트 비전에 관련된다고 그렇게 내가 강의록에 써놨을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내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이렇게 초점을 눈을 맞춰서 쳐다보면은 마큘라 루티아 있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이게 뭐지? 하고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한 점만 보려고 할 때 포비아 센트랄리스로 빛이 더 모아진다는 뜻이야. 진짜 신기하지. 이 레티나는 앞쪽까지 계속 오다가 레티나가 앞쪽에서 끝나는 부분이 있어. 거기를 오라 세라타라고 불러. 오라라는 것은 둥근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세라타는 세라투스 머슬 들어봤지? 톱니처럼 생겼다는 뜻인데, 이 오라 세라타가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눈을 삥 감싸고
앞쪽에서 끝나니까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오거라 세라타 사진을 가져왔어. 이건 꽃이 아니야. 너희들 눈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야. 정말 예쁘지 않니? 이게 내 기억에 아마 동물의 오라 세라타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신경 끝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마치 꽃잎처럼 겹쳐가면서 톱니처럼 보이는데 이걸 오라 세라타라고 부른대. 이름도 예쁘지. 오라 세라타. 시험 문제 나오면 쓸 수 있겠니? 레티나의 혈액 공급이야. 레티나는 우리가 눈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혈액 공급이 잘 되어야 돼. 혈액 공급이 듀얼 블러드 서플라이로 돼 있어. 레티나에는 코로이드라는 게 층이 있어서 바로 혈관층이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받기도 하고 레티나의 안쪽으로 센트럴 아터리 오브 레티나라는 게 들어와. 이게 어디서 들어오냐면 여기 뒤에 그림 보면 센트럴 아터리 레티나라는 게 있지. 원래 이 신경하고 이 바깥쪽에 혈관이 따로 있거든. 이건 옵틱 너브라는 신경이고 그 바로 옆에 옵살믹 아터리라는 혈관이 있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옵틱 캐날이라는 거 기억나? 옵틱 캐날로 들어오는 통과물 두 가지가 있었지. 옵틱 너브, 옵살믹 아터리. 자, 옵살믹 아터리가 들어온 다음에 같이 들어와서 옵틱 캐날에서 얘가 이렇게 눈 알로 가는 옵틱 너브를 감싸고 있는 막이 뭐냐면 이쪽으로 듀라마타, 아라크노이드마타, 피아마타까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쏙 뚫고 이 속으로 혈관이 들어와. 그림은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그림을 다시 제대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야. 뒤에서 왔다가 이렇게 혈관이 안으로 쏙 들어온다는 뜻이야. 신경을 뚫으면서 여기 메니지스가 있으니까 그 안에 CS표가 들어있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도 통과한대.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 혈관 안쪽에서 쫙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옵틱 디스크고 여기 지금 아까 전기줄 빠져나가는 곳이라고 그랬지. 신경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로 신기하지? 신경의 한가운데에 혈관이 박혀있다는 뜻이야. 그 가운데로 혈관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온대. 방사상으로. 그래서 이제 옵틱 디스크라고 부르고 마큘라 루티아는 조금 더 미디알 쪽에 이건 이제 왼쪽 눈이 되겠네. 마큘라 루티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옵틱 디스크에서부터 나온 이 혈관들이 이제 기능을 하게 돼. 내가 별로 내 자랑을 하고 싶진 않은데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내가 이 펀더스 있는 데를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센트럴 아터리가 레티나에 있는 센트럴 아터리가 진짜 잘생겼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 안과 실습하면서 레드든 선생님이 내 눈속을 봐줬거든. 내 눈속을 보면서 감탄을 했어. 이야 교과서다 교과서 이렇게. 자 박수 3번 쳐줄까? 센트럴 아터리 오브 레티나가 다음에 또 만나. 안녕.